이렇게 위와 소대장, 소화기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해보세요.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뿌리는 어디일까요? 식물들을 키워보면요, 잎사귀가 마르거나 열매가 안 맺힐 때 뿌리에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다가 영양소를 주입을 하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관리하면 위에 있는 줄기, 잎, 열매들이 잘 맺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다 좋아지게 하는 그 뿌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장입니다. 장이 건강해야지 우리 온몸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를 해서 도와주게 만들고, 줄기와 잎, 열매인 몸통과 그리고 손발 그리고 얼굴, 이런 부분들이 다 조직들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뿌리들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위장일 거고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은 소장일 거고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 재흡수를 하면서 그리고 찌꺼기를 바깥으로 잘 배출해내는 기관이 바로 대장입니다. 이런 소화기 전체가 좋아져야지 내 몸의 뿌리가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양소 흡수가 되어서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뿌리, 즉 소화기가 잘못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속에서 독소, 노폐물, 찌꺼기라는 것을 담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쌓인 것을 적이라고 부르죠. 특히 소화기 쪽에 이런 독소, 노폐물, 찌꺼기가 쌓여서 안 없어지는 것을 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을 담적병 혹은 증상들을 합쳐서 담적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 담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명치가 답답하고 더부룩하다. 두 번째, 자주 체한다. 세 번째, 트림이 잦다. 네 번째, 역류가 되고 신물이 올라온다. 다섯 번째, 숨쉬기가 답답하다. 그리고 속이 메스껍다. 배를 누르면 아픈 곳이 많다. 입냄새가 난다. 자, 여기까지가 소화기에 관련된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온몸이 무겁다. 만성피로 증상이 있다. 두통이 잦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 다크서클이 심하다. 안색이 누렇다. 기미가 많고 배변이 시원치 않다. 뱃살이 많이 나온다. 근육통이 자주 생긴다. 피부 염증이 자주 있다. 간 기능이 안 좋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지방간이 있다. 치질이 있거나, 여성분들은 질염이 잦은 이렇게 25가지 항목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담적증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들은 온몸의 증상들이잖아요. 소화기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즉 우리 몸의 뿌리가 안 좋아서 온몸의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요, 소화기에 직접적인 증상들이 있고, 소화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적인 증상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것들을 방치하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1차와 2차적인 증상들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담적증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상부소화관, 즉 위장에서의 문제일 건데요. 왜냐하면 소장에서는 느낌이 잘 없거든요. 소장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지, 소장에서의 문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대장에서의 문제는 잘 알죠. 변비, 설사처럼. 상부소화관 문제인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답답하고 꺽꺽하거나, 특히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로 신물이 올라오거나 트림이 잦아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혈자리들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혈자리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소화기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소화를 훨씬 더 빨리 좋아지게 해서 셋을 때도 응급상황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받았다는 고마운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영상들은 따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약초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영양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의 활동을 좋아지게 해주는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소화효소들일 건데요. 그런 효소들이 위장에 작용을 해서 음식물을 삭혀주고, 그리고 위장관을 조금 운동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소화된 음식물들이 내려가서 흡수되기 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신엔자임 효소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곡물이나 아밀라제 위주의 소화가 아니라 단백질 위주로 조금 더 소화하는 그런 쪽의 효소를 구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장의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유익균들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유산균이 대표적이고요. 소장과 대장에 걸쳐서 유산균과 낙상균, 그리고 비피더스균 같은 이런 유익균들이 많아져야지 대장의 활동까지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소의 활동과 유익균들의 활동을 도와주면서 대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로서 식이섬유를 들 수 있죠. 제가 직접 장수환이라는 식이섬유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수환 속에는 귀리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를 해서 장에 있는 독소들을 깨끗하게 배출해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비타민C와 오메가3를 함께 드셔주시면 장의 점막들도 복구가 되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이 5가지 영양제를 여러분들이 꼭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5가지는 첫 번째,
효소, 두 번째 유익균, 세 번째 식이섬유, 네 번째 비타민C, 그리고 다섯 번째 오메가3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드실 음식 중에서는 생강을 차로 해서 마신다거나 혹은 생강을 음식에 자주 다져 넣어가지고 드시게 되면 상당히 좋고요. 밥을 먹을 때 식초를 조금 가미해서 초밥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깻잎이라든지 곽향, 경상도 지방에서는 방아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방향성이 좋아서 약초로서의 기능을 하는 식재료들이나 혹은 백두부나 후추처럼 향신료를 자주 뿌려 드시는 것도 소화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을 먹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 즉 담적 증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음식들을 안 먹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라든지 설탕이 많은 음식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담적 증상이 잘 생기게 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중에서 꼭꼭 씹어 먹는 건데요, 한 숟갈에 한 50번씩을 꼭 씹어서 입속에서 죽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담적 증상을 없애는 생활 습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한 숟갈을 먹은 다음에 숟가락을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씹는 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보통 40대 남성들이 평균 10번 정도 씹거든요. 심지어 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몇 번 씹으시나요? 보통 서너 번 씹고 바로 삼키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밥 한 숟갈에 한 30회에서 50회 정도는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담적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영양제를 먹거나 혹은 음식들을 챙겨 먹거나 약초를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혹은 밥을 지을 때나 반찬으로 이렇게 곁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담적 증상이 좋아지겠죠. 거기에다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혈자리들을 이렇게 해준다면 담적 증상이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담적 증상으로 인해서 3차 증상까지 가신다면 한의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담적증을 해독 치료와 면역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낫게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체크리스트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평소를 관리하고 또 예방해야 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개운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